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박승진입니다. ETF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자금 유입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글로벌 ETF 시장 내지는 이제 국내 ETF 시장도 사실은 시장의 등락과는 별개로 사실은 이제 선택지가 바뀌는 그림들이 반영이 되면서 ETF 시장 전반적으로 좀 확장되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하반기를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사실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림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긴축 과정에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수 측면에서, 그러니까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승 여력이 조금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실 상단과 그리고 하단, 그러니까 정책 조정 과정에서 상단과 하단이 모두 조금 이제 제한될 수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테마나 섹터 쪽,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의 중요성들이 더 높아지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저희가 좀 추천을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여행에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또 방산, 원전,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나 농산물, 고배당 ETF 같은 경우들이 사실 이런 테마나 섹터를 선택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래 테이블에 보이시는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언급이 많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조금 이제 부담을 가져가는 그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업종을 굉장히 찾기가 힘든 이런 국면에 좀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Q가 그래도 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어서 보면은 약간의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Q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한 번 더 구분해서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국면을 생각해서 보면은 제가 좀 가장 조금 우선순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간 항공 쪽의 ETF들, 그러니까 JTS부터 해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순서로 저희가 우선순위에 놓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차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PSR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놨고요.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비교를 해놓은 부분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JTS 항공업 ETF가 가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어웨이라는 종목들, 결국은 이제 약간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향후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ETF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놔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 리오프닝 중에서도 조금 구분을 져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계속 밀어올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느리게 회복하는, 생각보다 느리게 회복하는 그 배경 자체는 그동안 이제 조종사라던가 이제 인력 조정, 인력 구조 조정이라던가 결국은 이제 그 편도에 대한 조정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물량을 아직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는 이런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킬 수 있고, 또 국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JTS 같은 종목들을 조금 우선순위에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남은 종목들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BD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숙박 기업들, 호텔 기업들, 리조트 이런 기업들로 지금 구성된 종목이고요. CRUG는 이름 그대로 크루즈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숙박이나 항공, 여행 기업 관련 기업들을 조금 같이 편입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JRNY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여행과 관련된 산업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가져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거의 포괄해 가지고 가져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어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잘 아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종목들, 약간 조금 소프트웨어의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편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긴축 국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 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권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책 속도가 조절되는 과정 국면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 반등들은 강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조금 이제 국면을 좀 달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ETF들은 뭐 저희가 이제 ITA나 뭐 XAR 같은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빼놓고 하반기를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좌측 차트랑 오른쪽 차트 같이 보시면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주요 국가들의 그 GDP 대비 군비 지출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예산안 자체가 국방에 대한, 방산에 대한 그 투자가 사실은 조금씩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돌들이 좀 감소하는 국면에서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사실은 올해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림들로 좀 발생을 연결이 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시장 그 글로벌 그 방산업체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 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될 때마다 이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플로우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TA나 XAR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산 ETF들일 텐데, 이 ITA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종목 최대 비중을 22.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반적인 그림들을 봤을 때는 이 상대적인 부분에서 XAR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동일 가중 방식으로 좀 그 종목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나 소형주, 그러니까 이 비중 자체가 좀 골고루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총이 좀 더 작은 종목들이 XAR이 더 많이 가져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 컨셉의 차이를 보실 때는 ITA가 조금 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긴축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XAR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이제 우주항공 기업들 좀 높다라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컨셉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대적인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제 같이 저희가 조금 봐서 연결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팬데믹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재택근무라던가 이제 원격 수업, 이런 디지털화가 굉장히 또 가속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의 조금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재택근무에 대한 비중도 사실 20% 중반대에서는 아마 꾸준히 유지가 될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이미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견고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 사이버 보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견조한 성장세들이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좀 전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베이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 어쨌든 시장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랜섬웨어라던가 이제 전반적으로 디도스 공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굉장히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은 관련한 모멘텀들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IBR이나 BUG, HACK, IHAK가 관련한 이제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ETF가 될 텐데, 뭐 CIBR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시총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방산 기업들도 조금 더 같이 가져가는 이런 좀 그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이런 차별화 포인트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BUG 같은 경우는 약간 매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실질적으로 더 높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이버 보안 쪽에 좀 더 압축해서 가져가는 종목이 BU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HAK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 대한 기업들도 같이 편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글로벌 전반으로 투자를 좀 포트폴리오를 좀 넓히시는 과정에서는 뭐 IHAK 같은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정책 모멘텀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상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교한 포인트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성장주 컨셉의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진입하면서
정책 금리에 대한 그 속도 조절 가능성, 속도 조절이 가시화되는 타이밍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약간 금리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는 약간 친환경들은 조금 후순위에 놓고 시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종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ETF들이고, ICLN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좀 이제 또 태양광이나 풍력,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QCLN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광이랑 전기차, 요 두 조합이 좀 많은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 PBW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형주들이 더 많이 편입되는, 고르게 좀 편입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차이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TA에는 아시다시피 태양광만 가지고 구성되는 ETF라는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또 그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메꿔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림들이 원전에 대한 종목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가 독일이나 뭐 일부 국가들이 조금 반대를 하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에서 원전을 친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보는 그림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모멘텀들이 뭐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URA랑 URNM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전 대표 ETF라 보시면 되는데, 조금 URA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가져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편입하고 있는 국가, 그 대상 국가의 기업들도 조금 더 많은 ETF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펼쳐서 보실 때는 URA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우라늄 채굴이나 탐사 쪽으로 조금 더 이게 집중해서 보실 때는 URNM을 가지고 종목을 좀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이나 농산물 ETF는 사실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뭐 러시아 제재 조치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 농업 관련한 수출에,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좀 제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 가격에 대한 그 좀 상승 압력들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아이디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인 종목은 MO나 또 DBA 같은 종목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MO는 기업들을 편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한 기업들, 실제로 이제 그 비료를 생산하거나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들, 종자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식들을 편입해 가지고 구성하는 ETF로 보시면 되고요. DBA는 조금 더 이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선물을 편입해서 가져가는 ETF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상품 선물 ETF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 ETF는 저희가 이제 또 테이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시장이 좀 변동성들이 좀 제한되고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지수 모멘텀이 약화되는 과정에서는 고배당에 대한 모멘텀들을 저희가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리해 놓은 이런 테이블에 있는 ETF들을 참고 삼아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종목들 외에도 SPYD나 다른 뭐 ETF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함께 참고해가지고 이 국가라던가 그리고 또 이 변동성, 저변동성에 대한 ETF를 같이 가져가는 컨셉의 ETF들도, 고배당 ETF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약간 어펜딕스처럼 브록처럼 이 국내 상장 ETF, 해외 ETF랑 미국 상장 ETF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조금 비교를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ETF들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사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직접 매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국내 운용사들이 국내 시장에다가 해외 ETF,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ETF들을 또 많이 상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 고민이 또 되실 텐데요. 이게 보면은 사실 동일한 ETF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컨셉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환변동성을 테이킹하느냐, 그리고 안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 세제에 대한 부분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환전 비용이라던가 수수료, 그러니까 내부 거래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 있는 차별화를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트폴리오의 성격에 맞춰서
사실 환해지라던가 아니면 뭐 아래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토탈 리턴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재투자를 하면서 배당보다는 이 복리 효과를 노리는 이런 종목들이냐,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종목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위에 테이블과 같이 저희가 현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해지 프리미엄들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수익률에 좀 반영되는 그림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그림들에서 반영되는 그림들이 좀 있었고요. 결국은 사실 이제 해외 상장 ETF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달러에 대한 그 투자를 같이 비중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신다고 하면은 뭐 해외 직접 투자나 아니면 환이 열려 있는 ETF를 선택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은 환해지가 되어 있는 뒤에 H가 붙어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이런 그 선택이 필요할 거고요. 이 토탈 리턴 같은 경우는 뭐 SPI나 앞서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이게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때 복리 효과를 놀릴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거냐, 이런 식의 구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종목 선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좀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과 섹터를 중심으로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이후에도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발견될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반기 해외 채권 해외 ETF 관련 내용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